이게 아니라고 싶고 16위 공개합니다. 믿었던 모모 한 잔의 진실. 두 기자님은요, 속 쓰릴 때 주로 뭐 어떤 걸로 속을 좀 달래시나요? 아무래도 국물 종류가 뜨끈뜨끈하게. 매운 거 먹습니다. 아, 진짜로? 육개장 같은 거 탁 먹으면은. 아니 근데 속이 쓰린데 매운 걸? 아유, 이열치열. 아하. 의외로 우유가 좋습니다. 어. 우유를 먹으면 되게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거나 술 드시기 전에 내 위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유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 쓰릴 때 사실 우유 마시면 뭔가 이렇게 우유가 위 안쪽을 약간 코팅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드는데. 우리가 상비약처럼 마시는 이 우유,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 진짜? 그렇지. 실제로 우유의 단백질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우유의 약 알칼리 성분은 쓰린 속을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우유를 마신 뒤에 이 속쓰림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데요.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쓰린 속의 우유를 마시는 게 오히려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위장이 건강할 때는 우유가 속쓰림에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는 우유에 든 칼슘, 카제인 같은 성분들을 녹이기 위해서 위산을 오히려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유를 마심으로써 속쓰림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위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소화 요소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안 좋다 이거네요. 위산 분비가 촉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급하게 속쓰림을 달래고 싶으시다면 우유보다는 여러분 물을 더 추천해드립니다. 물은 위산을 희석하는 데다가 위에서 음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위산을 추가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은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거나 또 속쓰림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의해서 약 처방을 받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속 쓰리다는 사람 있을 때 우유 먹으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물이 낫죠. 네. 속쓰리면 우유, 노노. 우리의 위는 소중하니까요. 이젠 올바른 상식으로 대처하십시오. 어두운 곳에서 책 읽으면 시력 저하? 제가 얼마 전 오 기자가 출연한 방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소영 씨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어두운 방에서 무드등만 켜고 등글개로 등을 긁으면서 독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편하게 누워서 보는 게 좋잖아요, 침대에서. 근데 옆에서 뭘 해도 그 시간은 깨지 않아요. 일단은 무드등이고 뭐고 간에 그 어두운 데서 책 보면 눈 나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독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눈 때문에? 예.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눈은 새 겁니다, 저. 예, 여기 중에 유일하게 렌즈 끼는 걸로 하는데. 아, 그래요? 예. TV를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불 켜고 책 봐. 너 그러다 눈 나빠져서 안경 쓴다. 엄마에게 이런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책 보면 시력 저하된다라는 게 상식. 그런데 아직도 어두운 데서 책 보는 오 기자를 보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안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굿.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는다고 눈이 직접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말도 애매하다. 이거 나빠지긴 하나 본데? 그러니까 뭐 안 좋긴 하는가 봐.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의 근육이 긴장해서 피로도를 느끼고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지만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시력은 회복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뭐 나쁘진 않았네요. 제가 계속 읽어도 되는 거였네요. 잠시만요. 그렇다고 뭐 어두운 곳에서 독서하는 걸 뭐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글씨가 안 보여서 책을 더 가깝게 보게 되죠. 이게 특히 안구가 성장 중인 청소년기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데요. 가깝게 보다 보면 근시를 유발해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가깝게 보는 게 문제였다. 결국 그래서 가까워지는 게 문제였구나. 이건 맞는 거네. 책 이렇게 봐 하는 거. 근데 어두운 곳에서 그 정도 거리면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가면 자꾸 가깝게 보니까 그래서 눈이 나빠진다 이 얘기였습니다. 책을 가깝게 보거나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뭐 전자기기를 장시간 가깝게 보는 행동은 눈 건강에 치명적.
자칫 안구 건조증, 녹내장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눈 건강을 위해서 적정 거리에서 바른 자세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관절 건강 음식의 반전. 찬바람도 불고 뼈도 시린 계절. 관절 건강하면 생각나는 한국인의 대표 건강식 사골곰탕. 사골곰탕엔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칼슘. 뼈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칼슘. 뼈를 우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인. 성분. 철분. 어허. 뜨끈하게 푹 고아낸 사골 국물에 깍두기 하나면 칼슘이 마구마구 뿜뿜해서 뼈도 튼튼, 막 기운도 불끈불끈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사골곰탕, 우리들의 관절도 과연 좋아했을까요? 정말 사골곰탕에 칼슘이 풍부할까요? 없다고만 하지 마. 생각보다 덜 들어있는 건 오케이. 아니 이거는 진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들, 아이들 그래. 하고 얼마나 뼈를 고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그 빨래통에다가 곰국을 끓여가지고 보름을 먹였어요. 보름 끝날 때쯤 되면 쓴맛이 날 정도로. 뼈에서 모든 게 다 빠져날 때까지 날 먹였어요. 우리 엄마가 수고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곰탕이 네. 키 크는데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머니들의 정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답을 하세요. 왜냐면 그 아까는 당시에 있어도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더니 그래. 그 당시엔 정말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엄마들의 적이네. 온 세상의 여성들을 적으로 돌리고 싶습니까? 그래. 사골곰탕에 칼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골곰탕 한 그릇 약 400g에 든 칼슘의 양은 안타깝게도 고작 14.14mg. 하루 영양 성분 기준치 2%에 불과한 양이다 보니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차라리 하루치 칼슘의 65%인 452mg이 든 우유 400ml를 마시는 게 더 낫습니다. 뭐야? 그리고 사골은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끓이고 또 네. 끓여 먹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요. 이 사골 특유의 조리 과정이 뼈 건강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어쩔 거야. 쓴맛이 날 때까지 끓였다니까. 정말 내 곰탕이 이건- 곰국이 쓴맛 나는 건 봤어? 아 이거 대부분의 집이 그래요. 뼈 비싸니까. 이거 오늘 방송 우리 엄마 무조건 아니 봐야 들통 나오면 2주 가거든. 여러 번 끓일수록 칼슘은 파괴되고 사골에서 인 성분이 빠져나옵니다. 비인 나오겠지. 근데 이 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의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기까지 합니다. 농촌진흥청과 의사들에 따르면 사골을 3번까지 끓였을 때는 인 함량이 높아지지 않았고요. 4번째부터는 인 함량도 높아지면서 맛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15번 끓였거든요. 보름을 먹였기 때문에. 에이 과장이 너무 심해. 아, 정말. 15번 어떻게 하는 게? 아니 보름을 끓이고 맨날 카레를 했다니까. 반찬하기 싫어. 그 집은 다 들통이었어요. 다들 통해요. 아 나 미치겠네. 우리 엄마 키가 10cm 더 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칼슘 다 빼내버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멸치. 공장판 다친 지 20년이에요.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선 사골 국물보다 칼슘 함량이 높은 미역이나 멸치나 우유나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가 든 음식이나 영양제를 먹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사골, 소의 4다리의 뼈로 끓인 거니까 뼈에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골곰탕이 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영양 섭취를 하면 뭐엔 안 좋겠습니까? 안 먹는 것보단 전 낫다고. 엄마의 정성 가득한 우리의 소울푸드. 이제는 딱 3번만 끓여서 맛있게만 먹는 걸로. 후루룩 짭짭 안심하고 드세요. 그렇지. 일단은 안녕. 근데 점수는 높아. 왜? 나쁘지 않은 점수야. 59점은 나는? 뭐 2위권 점수지. 군 생활을 달래준 눈물 젖은 음식이자 군인들의 소울푸드 뽀글이. 약간 쌀쌀해지는 날씨에 야전에서 저거 먹으면 정말 맛있네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진짜. TV, 예능, 드라마 등에서 소개된 뒤에 많은 분들이 따라해 먹으면서도 라면 포장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조리 방식 때문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라면 회사 봉지들은 대부분 한 겹이 아니라
알루미늄과 폴리프로필렌 등을 겹겹이 쌓아 만드는데요. 물이 닿는 안쪽 부분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뽀글이를 조리하는 것은 환경 호르몬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 폴리프로필렌은 130에서 150도까지 내열에 강한 소재인데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은 펄펄 끓는 순간에도 100도에 불과하고요. 라면을 먹다 보면 물의 온도가 식기 때문에 열에 의해 환경 호르몬이 녹아서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식약처에선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화상을 입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리기구에 먹기를 권고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좀 찝찝한 느낌이 있잖아요. 있었죠. 저 봉투에 그냥 먹으니까. 비닐이 구르니까. 저는 요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 나거든요. 커피 믹스 종이컵에 타먹을 젓는 때 거. 결국에 이 젓는 거를 그 봉지로 많이 하잖아. 응. 그러면 이게 환경으로 먹지 않을까 걱정은 됐었거든요. 얘도 안 녹나? 식약처에 따르면 뽀글이는 되는데 커피 믹스는 안 되는 이유. 커피 믹스 봉지를 뜯을 때 코팅된 필름 부분이 벗겨질 수 있고 포장지에 인쇄된 인쇄 성분이 뜨거운 물에 녹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직장인들이 탕비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이 이거는 하죠. 무조건 차라리 이제 티스푼 같은 거 하나 공용으로 하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으니까. 언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라면 안심하고 맛있게 안전하게 끓여 드세요. 화상 입었을 때 뭐뭐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2022년 11월에 발생한 가상 사건입니다. 프리한 식후 녹화 전 컵라면을 먹고 싶었던 오모 씨. 전기포트에 물을 끓인 뒤 컵라면에 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 뜨거. 아우 나한테 없어. 화상 입은 것 같아.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 심각한 화상을 입고만 오모 씨. 한시라도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하지만 화상 직후 잘못된 대처 방법으로 오히려 화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죠.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오모 씨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야, 이거 궁금하다. 1번, 소주를 붓는다. 2번, 알로에를 바른다. 3번, 얼음 찜질을 한다. 4번, 된장을 바른다. 아, 저는 이거 정답을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저는 이걸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를 바른답니다. 알로에를 바른다. 네. 역시 위기탈출의 원조 MC이니만큼. 자, 그러면 소주. 소주를 붓는다. 이게 맞다. 그 소독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화상시 응급처치 방법. 정답은 모두 틀렸습니다. 나는 그렇다 쳐. MC 자격 사망. 말씀드린 보기들 모두 잘못된 화상시 응급처치 방법들입니다. 특히 소주와 알로에, 된장을 바르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민간 요법들이지만요. 심각한 화상시 사용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고 2차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기자님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듯한 오답, 바로 얼음 찜질이죠.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을 텐데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건가? 화상 부위에 얼음을 대면 순간적으로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외과 전문의에 따르면요. 화상 시 화기를 식히기 위해서 얼음을 직접 대거나 문지르는 행위, 즉 얼음 찜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감염과 한랭 손상의 위험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얼음으로 화상 부위를 문지르다가 물집이 벗겨지는 경우도 부지기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급작스럽게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성 물질까지 발생하기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상 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 우선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끈거리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화상 부위를 식혀주고요.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를 물에 적셔 환부를 감싼 뒤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처치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는군요. 강온의 물. 당장 수도가로 뛰쳐가야겠네. 그렇죠. 화상시 처치 방법 이젠 제대로 알고 화상시 올바르게 대처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노화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도 흰머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노화로 늘어나는 흰머리들.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자, 두 기자님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시죠? 저는 옛날에 막 뽑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저는 잘라요. 아니 근데 저도 그냥 염색을 하지 뽑지 않아요. 절대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안 뽑아요? 아니 이제 뽑으면 안 날까 봐. 어딜 감히 뽑아. 흰머리도 아깝다니까요. 흰머리도 소중하다. 아유,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 흰머리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아마 뭐 이 얘기들에 공감하시겠죠. 분명 흰머리 하나 뽑았는데 이건 1+1도 아니고 어느새 2배로 늘어난 흰머리에 좌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속설도 있어요. 하나 뽑으면 2개나. 그러니까 맞아. 더 하얘진다. 그래서 안 뽑는다는 분들도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거 사실 아닙니다. 자, 모낭에서 나오는 머리카락의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흰머리를 뽑는다고 그 자리에 흰머리가 더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흰머리가 많아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2개가 동시에 난 경우는 우연의 일치일 뿐. 생각해 보세요. 흰머리를 뽑아서 2개가 나는 거면 그 원리를 검은 머리를 생각해 봐. 검은 머리 뽑으면 이거 2개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러네요. 맞으면 다 뽑아버리겠죠. 그럼 다 뽑아야지. 2배가 되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머리숱으로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흰머리요, 가급적 안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흰머리가 난 자리에는 모낭의 멜라닌 색소 세포가 이미 색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흰머리를 뽑더라도 다시 나는 머리, 이거 흰머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뽑으면 큰일 나요. 정말 맞습니다. 오히려 흰머리를 함부로 뽑으셨다가 머리숱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요, 일정한 성장 주기가 있어 두피의 모공 하나에서 평생 나는 머리카락의 개수는 25에서 35개에 불과. 또 머리카락은 뽑을수록 점점 더 가늘어지면서요. 아예 그 자리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머리를 계속 뽑으시다 보면 이 모낭이 손상돼. 안 돼, 안 돼. 탈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뽑지 마시고요. 잘 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털털한 우리 정 기자님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다리털, 또 수염을 밀면 털이 더 빨리, 더 굵게 올라온다는 말.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해보셨죠? 실제로 저건 맞을걸요? 제가 원래 되게 미소년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수염을 밀면서 누가 방송 중에 거짓말하래요. 아니 진짜로. 근데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이후로 밀었거든요. 그래서 산적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때 되게 두꺼워졌어. 그날 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까요? 난 아이돌로 살고 있었겠죠. 욕은 하지 맙시다. 근데 진짜로 네, 오늘도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난 지금도 기억해. 완벽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경험담이야. 자, 털을 제모하면 비교적 얇은 윗부분이 깎여나가고 두꺼운 목은 쪽 털만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 굵고 진한 단면이 자라면서 이전보다 털이 굵어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숱이 많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흰머리 막으려다 탈모로 인한 더 큰 스트레스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흰머리 절대 뽑지 마시고요. 털을 자른다고 더 굵게 나는 것이 아니니 잘못된 걱정은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